월세는 벌어서 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벌어서 내고 묶이는 돈을 최대한 줄여서 그 돈으로 뭐 하나 더 하시거나. 망원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공간 이수다의 옥구설 언니. 호시영이입니다.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숙박업의 취지가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공유하면서 수익을 얻는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호스트의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죠. 2개 이상, 최소. 네, 2개 이상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이어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거기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이런 식으로 주택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연 면적은 230제곱미터, 약 70평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 위반 건축물 딱지가 있는 건물도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옥탑이 대장상에는 없는데 증축이 되어 있다거나 실외 공간인데 베란다 샤시를 만들어서 증축을 했다거나 보일러실이나 혹은 1층에 면적을 넘겼거나 이런 부분에서 걸린 부분이 있다 하면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수강생분들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허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게 방을 쪼갰죠. 맞아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한가구였는데 이제 실제로 가봤을 땐 방 쪼개기를 해놨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세 세대로 나누어서 월세를 받고 있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주무관님이 그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충분히 이제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을 어디서 떼야 되냐고 가끔 물어봐요. 어디서 떼야 되나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뗄 수 있고요. 무료로 떼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고 계시면 떼어볼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매물을 찾아보실 때 먼저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부동산에 컨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맞죠? 맞아요. 네, 하도 외도민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잖아요. 맞아요. 허가제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어떤 서류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열심히 작성을 하면 되는 일이고 임대인 동의를 받는 서류, 그다음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접세대의 동의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세대의 동의를 받아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 구청마다 사실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구청에 문의를 직접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쇼이님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할 줄 아세요? 저는 알죠. 근데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부분인데 다가구는 건물주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 명이고 가구를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민들이 여러 가구가 되는 거고요. 다세대는 각각의 호실의 주인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가능하면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을 찾아보시고 혹은 상가주택, 아래는 상가이고 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세대인 경우에는 최대가 6가구를 넘어가면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같은 의미로 아파트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동의받는 절차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가구라고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세대보다는 어쨌든 집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분께서 임차인분들을 설득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임대인분께서는 오케이 내가 다 설득할게 라고 했는데 막상 안 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죽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라고 해서 다 쉽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전세는 돈이 없어지지 않는데 월세는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게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형의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묶이는 돈이 최대한 없어야 되고 고정비가 이제 적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월세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물론 해보시다가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가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초기에는 무조건 월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월세는 벌어서 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벌어서 내고 묶이는 돈을 최대한 줄여서 그 돈으로 뭐 하나 더 하시거나 다른 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공유 숙박업의 취지가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남는 방 하나를 민박업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것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본인의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 전입을 하려는 명의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 명의, 그리고 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다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명의당 하나의 사업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애초부터 나라에서 민박업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이기 때문에 법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법인은 사람이 안 아니죠. 되는 거예요. 법인은 안 되고 해보시다가 나 2호점 하고 싶은데 3호점 하고 싶은데 근데 명의가 없어. 막상 명의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제 명의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명의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 그런 경우 많죠.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명의나 아니 지인 명의, 또 친한 친구 명의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좀 명의만 빌려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많이 하고 계시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관없고요. 네. 우리가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외국인만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나 부산 요 두 지역은 위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은 내국인을 받으시면 그것 또한 불법인 거죠. 그러면 내국인은 못 받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국인, 외국인을 다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한옥체험업,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 일반 숙박업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다 말씀드리면 오늘 날 세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표로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할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데 입지 분석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물 찾는 거. 매물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세팅하고. 그쵸.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하실 거고, 홈스타일링을 해서 세팅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자를 내기 위한 서류들을 구청에 내고, 신청하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사라는 게 있죠. 맞아, 현장 실사. 현장 실사를 받고, 사업자 통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플랫폼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숙박업 자체가 허가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는 필수고요.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소방시설,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대피하거나 아니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트의 응대 능력을 봐요.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피난 배치도, 소화기, 그리고 뭐 손전등, 뭐 비상구 표시 뭐 이런 것들이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완강기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강기 설치까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너무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일반 숙박업은 훨씬 까다로워요. 돈도 많이 들고 스프링클러도 해야 되고요. 맞아요. 엄청 까다롭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거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런 거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호스트 응대 능력이라는 건 이제 외도민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뭘 보겠어요? 외국어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이 중에서 뭐 등등등 중에서 네가 어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를 이제 현장에서 한번 속소 소개 좀 해보세요. 이렇게 주무관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좀 어려워하죠. 이것도 참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사를 받았던 곳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요.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셨고 제가 중국어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는 영어 테스트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숙소 소개 그리고 좀 어렵다 싶으면 내가 팝하거나 이런 번역 프로그램으로 번역 앱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혹은 실사를 받을 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가족분들이 같이 이제 앉아 있다가 응대를 내가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해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회사마다 겸업 금지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범위,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니까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공무원분들은 사실상 이제 불가하죠. 안 되죠. 사실은 회사에서 너 겸직하지? 이렇게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의 변동이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50%는 개인이 부담하고 5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소득이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그 총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원래
냈는데 13만 원 냈는데 왜 갑자기 18만 원이 됐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명의와 전입이 사실 가장 큰 고민점이라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칙적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입을 뺐다고 뭔가 점검을 한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점점점 규제가 좀 엄격해지고 사실은 예전보다 외도민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무관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이것들을 불시에 현장 점검,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하셔야 좀 길게 롱런하실 수도 있어요. 초보 기준으로는 저는 편도 30분 정도를 추천해요. 왕복 1시간이 넘지 않는 선으로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원거리도 가능은 하지만 어느 정도 숙소를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조금 멀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가깝게 살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친구가 좀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좀 직장을 다닌다거나 해서 바로바로 응대가 힘들다면 그거는 뭐 가족이나 지인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근처에 있는 그게 없다면 이제 당근이나 신고로 약간 만능맨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기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여긴 어때요? 뭐 땡땡구는 어때요? 뭐 땡땡구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있어서 또 할 말이 있죠. 정말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마포구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뭐 그냥 선생님 망원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질문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먼저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명 시장 조사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거의 90%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그 확신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조금 이제 후보에 넣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금 원래 운영하고 있는 숙소들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 예약률이 좋은지 예약률이 좋은 데는 인테리어 컨디션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뭐 예상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최소한 저는 한 10개 최소 10개 20개 이상 한번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저희한테 물어보실 때 선생님 제가 이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수익률을 보통 잘 되는 숙소들이 한 10개 중에 한 2-3개는 잘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인테리어가 이 정도 퀄리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맞고요. 하시다 보면 정답이 나와버려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입지 분석 시트라는 거를 또 제공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정규 수업에서. 네. 그거를 작성하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아, 여기는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객단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고 수익률은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게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답변은 시장 조사를 먼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있죠. 근데 에어비앤비가 아무래도 공유 숙박업의 선발 주자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게스트의 이용도 가장 높고 호스트의 그 숙소 등록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이제 공유 숙박업의 거의 이제 대표 브랜드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에어비앤비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보기도 쉽고 그 게스트분, 호스트분 두 분 다 양쪽 입장에서 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수수료도 사실 호스트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합니다. 한 3% 정도 되잖아요. 타 사이트는 사실 10%에서 17%까지 거의 에어비앤비 있으니까. 이용하다 보면 수수료 부분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 이제 날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적은 거고요. 다른 플랫폼들이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플랫폼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부킹닷컴이 있고요.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고 자회사가 부킹닷컴이고요. 다른 이제 호텔 라인으로 있는 게 이제 아고다예요. 근데 아고다 안에 아고다 홈즈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유 숙박 숙소들이 이제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BRBO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미주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도 우리나라 검색해보면 거기까지 올리신 되게 부지런한 한국 호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에어비앤비 외에도 부킹닷컴까지는 꼭 등록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이트가 이용하기가 좀 복잡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충분히 점유율이 또 높고 한 플랫폼만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잠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확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 그래도 입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킹닷컴이나 아고다가 진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도 이용하면서 정말 오류가 났던 적들도 있고, 화나죠. 네, 게스트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어서 정말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 예약률이 그쵸, 되더라고요. 커요. 그래서 이거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부분은 그만큼 단가를 좀 수정해서 좀 올려서 그 사이트에서는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 오쿠스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트만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른 사이트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공간 이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